상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상원 폭탄 조끼 올 2월에 노상원 밑에 부하였던 박민우 2군단 부군단장이 국회에서 증언을 했었죠. 기억하시죠? 예, 그 영상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 16년에 그 대북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는데 그 지시 중에 하나가 다른 뭐 불합리한 지시도 있었는데 노상원 사령관이 그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폭사시키라고 해서 폭사. 그래서 폭사의 방법이 그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이건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난 이거는 진짜 볼 때마다 지금 이 증언을 했던 박민우 준장이 원래 정보사령부 100여단장 판교에 근데 문상호랑 싸우고 지금 좌천된 거죠. 좌천됐는데 지금 못 뽑게 생겼어요. 왜요? 네, 문상호랑 싸운 걸로 항명으로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데 이 양반 지금 못 뽑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내란의 마무리가 지금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임태훈 소장한테 얘기해. 네, 그리고 노상원이 원래 저 박민우에게 시키려고 했습니다. 배탈 문상호는 기획행정이고 이분은 블랙. 네, 현장 블랙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하잖아요 시키면. 근데 저분이 그걸 안 하니까 바꿔버린 거죠. 이 군단으로 내쫓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거는 그냥 말만 있잖아요. 근데 지난 6월에 제가 보니까 자료 2번 보시면 문자로 이런 게 온 거예요 저한테. 설계도 같은 게 온 건데 뭔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뭐야? 제가 폭탄 조끼를 만든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제보가 온 거야? 폭탄 조끼 뭐 관련 회로도입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뭐야 이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하고 조끼 모양도 아니고 그러다가 문득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이슈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려봤죠. 제가 너무 늦게 연락을 드린 거죠. 늦게 연락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제가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갖고 나왔는데 조끼를. 야, 오늘 큰 거 온다. 오늘 왜 이렇게 몇 개를 갖고 와? 야, 뭐야? 이게 조끼인데 이게 그냥 뭐 터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원래 그거 안 터지겠지. 변호사 자기 역할 잘하네. 장치를 넣으려고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폭파 장치를 저 설계도대로 만든 게 바로 요거. 지금 똑같죠. 녹색 생기가 똑같네. 이게 기폭 장치입니다. 이거는 화약. 그리고 이제 지금 이 TNT 뭐 또 화약 같은 거 덩어리 폭탄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이 화약은 진짜 이제 종이로 이제 임의적으로 만든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원격으로 터뜨리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술이 없으니까 의뢰를 한 겁니다. 정보사에서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의뢰 받은 분이 제보를 한 거야. 그렇죠, 그 업체. 근데 보면 어떻게 터뜨리냐? HID 요원들이 저때 당시 상황이 뭐냐면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으로 우리 병사 2명이 다리를 잃잖아요. 부상을 당해요. 그래갖고 대북 보복 작전이 있었어요. 북한에 넘어가서 복수를 했습니다. 복수를. 뭐 그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으니까. 근데 얼마나 잔인하게 뭘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HID 요원들이 그 작전을 수행하고 우리 저 남한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지시를 했는데 박민우 당시 HID 부대장이었습니다. 저분이 HID 자기가 속초 부대장이야. 자기한테 그 지시를 하니까 이 새끼 미친 새끼네 이거. 나 못하겠어. 항명을 해버린 거죠. 근데 저 양반이 항명 안 했으면 이건 될 것 같았는 게 알고 보니까 진짜로 노상원이 지시해서 정보사령부가 이 기판을 샀어요. 샀어. 네. 그리고 뭘로 터뜨리냐면 이게 이제 HI 요원들이 들고 다니는 위성 전화입니다. 북한에 가면 전화해야 돼, 연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부랑. 위성 전화로 전화가 걸리면 연결이 돼서 이게 작동을 해서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 전화가 그냥 울리면 터지게 했대요, 그때. 울리게 와. 이거 혹시 제작자분 전화 한번 할까요, 지금? 지금? 네. 저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매불쇼 나간다고 하니까 원래는 제가 TBS 라디오에서 할 때는 음성 변조를 했는데 그냥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요. 괜찮아. 왜 그러냐면 노상원 수첩 때문에 이분이 엄청 열받으신 거예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이 지금 문제가 되고 뭐 TV보다 적었다, 허언이다, 뭐 실제로 뭐 실현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걸 보란 얘기예요. 실제로 이거 진짜 위성 전화입니다. 실제 쓰이는 이 기술이 진짜로 구현이 되는 기술이고 정보사령부에서 이 기판을 납품을 받아가지고 폭파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도 진짜로. 했어요? 네. 와 미쳤다 진짜.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상원이 적은 그 수첩은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다. 너무 중요하네. 지금 이 방송 보시면 전화 갑니다. 그럼 정치인들한테 저걸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노상원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야. 이명수 아니지? 네.
네. 그 선생님이 그 실제로 군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다음에 이걸 제작을 해서 납품까지 이루어진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군과 위성 그다음에 통신 쪽에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이제 군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위성으로 원격으로 폭파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면은 이게 가능한지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의가 온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 이렇게 하면 크기가 얼마겠어요? 뭐 이제 이런 이제 컨설팅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구체화된 단계에서는 그러면 요번에는 요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제 여기까지 다 진행을 해서 네. 완료를 한 거죠. 아, 그러면 그 납품을 한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많이는 안 가져갔습니다. 그게 참 개인적으로 사업상 참 아쉬운 부분인데 뭐 몹쓸 때 쓰더라도 업체 입장에서는 많이라도 사가지 개발비도 많이 안 주고 선생님, 또 네. 못 사가고 아니 선생님, 그때는 네. 몰랐죠. 아, 이게 선생님 그때는 몰랐으니까 훈련용인지 알았으니까. 네. 하기사 이거 많이 팔았으면 우리 애들 많이 잡을 뻔했네.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시에 공식적인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원래 국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 공고를 내고 뭐 제안을 받고 뭐 이런 그 투명화 절차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이나 돼서 좀 애매한데 이제 우리 같이 한 사람들 이렇게 그 기억을 살려보니까 그냥 얼마 받고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 지금 현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왜냐하면 계약이 요게 아니었다. 계약을 하고 뭐 이렇게 할 기록에 거면 남은. 우리 회계 쪽에 네. 그 계약서 철회도 남고 할 건데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이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특별히 지금 남아있지는 않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 부분을 우리 박선원 의원님하고 좀 협력을 했을 때 네. 박선원 의원님이 이제 해당 부대에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신이 납품한 게 맞습니다. 이제 이런 확인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요 샘플을 가지고 박선원 의원님이 이거를 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박선원 의원님이 실제로 생방송에서 요거를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 가지고 혹시 그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바는 없습니까? 우리 노은석 특검팀에다가 이제 그 12월 3일 계엄군의 움직임 등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담당 검사님하고 전화로 설명까지는 했는데 저의 판단은 하도 거대한 사건들이 많아서 요거는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2의 이제 특검이나 이런 게 출범을 하게 되면 요런 디테일까지도 다 때려잡아야죠. 때려잡아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원격으로 아군을 폭파한다는 것도 경악스럽지만 작고 간단하게 만들려다 보니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이 요원의 전화번호만 노출이 됐다면 아무나 여기다 전화 걸면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1급 특수요원을 이런 허접한 그 뇌관을 입히고 보냈다는 것도 경악스럽습니다. 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선생님 노상원이한테 이 미완성 작품으로 작전을 했던 죄를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제품은 이때 이제 처음 개발해가지고 그때 한번 납품하고 그 이후로는 납품은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특수부대원들에게 야 위성으로 원격 폭파할 수 있는데 너네가 좀 주문을 하면 정식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었죠. 선생님 여기 홈쇼핑 아니니까요. 하고 이스라엘 작전에서 그 삐삐 폭탄으로 헤즈볼라 요원들을 막 수천 명을 해치웠잖아요. 네. 이거 사실 이렇게 청기누설하면 안 되는데 예. 이런 거는 전략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술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안에 비해서 조금 캐릭터가 가벼우십니다. 아니 원래 그런 캐릭터는 아니신데 지금 인터뷰를 몇 번 하시더니 좀 유머가 되셨어요. 유머가 좀. 그게 아니라 이제 저한테는 처음에 전화 오셨을 때 엄청 열받아 하시는 거예요. 노상원 때문에. 노상원 때문에. 내가 만들어준 걸로 이런 짓을 하려고 했냐. 뒤늦게 알고 이제. 깜짝 놀랐죠.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특수부대 요원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 정보사령관이 너네를 폭사시키려고 했다. 뭐 이러면서 애들 그 의견도 막 묻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 계엄의 이 흉악한 놈들은 그 진실을 규명해서 단죄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의견 청취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이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행여나 이게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꼭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노상원 수첩의 그 업체 있잖아요. D 업체라고 이제 중국 업체. 아 용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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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뭐 분점이 있고 어. 정보사령부의 중령 출신이 거기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거기서 이번에 노상원이가 그쪽이랑 일을 하려고 했다. 그건 아닙니다. 정보사 관계자한테 확인을 했어요. 핵심 관계자에게. 거기가 아니고 중국 다롄이라는 데가 있어요. 다롄. 그 지역에 있는 업체인데 평소에 정보사와 커넥션이 있는 곳이 있대요. 네, 거기가 전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정보사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군인이기 때문에 이게 공무상 비밀 때문에 말을 못하지 말을 그래.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 그러니까 그런 국방부 조사 TF나 이런 것들 지금 보니까 박정훈 대령이 뭐 맡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데에서 제보 창구를 확실하게 열어놓고 제보자 보호를 해주면서 그런 법에 저촉되지 않게 그러니까 비밀을 말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대련이랍니다. 대련. 예, 지금 대련 분들이 아주 화 많이 나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마찬가지인 게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게 사실은 지금 이 위성 우리 군 작전이 되게 자원이잖아요. 네. 지금 이거 옛날 구형이지만 지금 이번에 계엄할 때도 지금 우리 군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C4I 시스템 C4I.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통신, 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식으로 커넥트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 군이 첨단 디지털 강군인데 네. 계엄군들 국회로 갈 때 명령이 내려왔대요. 이거 말고 지금 첨단 디지털 그 무전기가 있더라고요. 그 위성 전화인데 문자도 되고 다 되고 위치. 그럼 우리가 지휘통제실에서 영화 같이 보면 야 군 쟤들 저기 있고 1소대 어디 있고 2소대 이거 보이잖아요. 네. 이게 다 구현되는 그 장비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고 가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통신 장비를 합참하고 그때 얘기가 안 됐었잖아요. 나갈 때. 합참은 몰랐잖아요. 최윤희 의장이. 합참에서 지휘통제에서 볼 수 있어요. 군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그 장비를 가져가야 돼요. 작전을 할 때는. 근데 그거를 들고 가지 말라고 특전사 요원들한테 그래갖고 원래는 이게 소대장급 이상보다 간부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유일하게 이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선발대만 이걸 갖고 간 거예요. 이건 당연히 갖고 가는 거니까. 선발 때 갖고 네. 갔어. 707 부대 요원 중엔 당시 북으로 지금 작전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헬기 타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갖고 막 유서 쓰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선발대는 가져갔는데 선발대가 가져가면 그 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기록이 서버에 다 저장이 돼 있는데 네. 특전사령부 이천의 특전사령부에 돼 있고 네. 특전사령부에 저장돼 있는 것을 곧바로 합참 그 지휘통제실의 서버에 전송이 됩니다. 합참에 지금 그 서버에 이 장비의 모든 기록이 거기다 있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냐? 통화를 하죠. 다 남아 있어요. 통화 내용이 다 남아 있다니까. 그래서 합참 서버에. 그거 수사기관이 그거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왜 안 해?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하여튼 그 중요한 정보가 지금 합참 서버에 남아 있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냐. 예를 들면 김현태 이런 애들 있잖아요. 김현태는 빨리 잡아놔야 김현태가 돼. 707 부대장인데 김현태가 거짓말하고 뭐 명령 내리고 이런 거 있죠. 그렇습니다. 합참 서버에 다 있어요 지금. 선발대들이 그래. 이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통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빨리 조사해야 된다. 야, 이 대박. 네. 그럼 어디 안규백 장관한테 빨리 지금 전화. 잠깐만 여기 잠깐이래. 전화하려고. 뭐가 나오냐? 제가 말씀드린 그 그거. 이거는 구형입니다. 구형. 지금 우리 군이 사용한 구형. 신형을 제가 공개하면 안 되니까 요런 장비 위성 전화되고 문자되고 뭐 인터넷 되고 다 돼요. 고형인데 신형을 들고 나갔다. 그래서 그게 다 서버에 이거를 저장돼 모든 있다. 지휘관이 갖고 있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하는 거예요. 야, 그 서버에 남아 있는데 그게 지금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다. 그 서버 기록도 혹시 막 기간이 있는 거 아닌가 또 걱정되네요. 삭제되고. 저장 아니 기간. 그거 지금 제가 이제 또 다른 루트로 확인을 해봤을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검사들이나 어떻게 그걸 잘 군검찰들 알아? 문과 아닙니까? 문과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술을 정말 다루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디지털 증거는 확실히 남아 있으니까 그걸 딱 보면 나온다. 아니 근데 봉지욱 기자 민간에 있는 분인데도 이런 걸 아는데 그 왜 그 대한민국 그 공권력은 이런 걸 몰라요? 왜 모르지? 근데 그 폭파 그거 네. 납품한 게 그러니까 목함질의 사건에 납품했다는 거야 이번에. 목함질에 터지고 나서 납품했다고 복수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노상원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그렇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케이. 북파 공작에 투입이 됐대. 맞아. 근데 이거를 이제 입혀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야 했다. 노상원이가. 돌아오는 사람을. 그만큼 노상원이는
그냥 냉혈 아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노상훈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허황된 게 아니고 아니다. 그 사람은 진실이다. 실제로 실현에 옮기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맞아.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증거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아, 끔찍하네.